자, 페이지 22쪽 6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줄 A와 나무박대 B를 이용해요. 질량 M인 물체가 연직 방향 벽에 매달려 정지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벽이 있는데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요. 여기에 끝에 뭘 매달았다고? 물체를 매달았어. 딱 봐도 얘는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여기다 뭔가 매달면 예쁘고 좋은데 얘가 잘 유지가 돼? 안 돼? 안 돼. 불안하니까 여기다 뭐 하나 매달은 거야? 줄 하나 띡 매달아 놓은 거야. 저런 구조는 많이들 볼 거예요. 실제 많이 보거든요. 쓰거든요. 자,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각도가 세타라고 나오고요. 자, 맞는 거 고르라고 하는데 자, 일단 뭐라고 중력가속도는 G라고 줬고요. 벽과 나무 막대 방향은 수직이며 줄과 나무 막대의 질량은 무시한답니다. 자, 벽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이 벽이 B를 미는 힘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벽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이 벽이 B를 미는 힘보다 크다. 이거는 이 막대 입장에서 봅시다. 막대가 받는 힘은 몇 개일까라는 거 생각부터 하자고요. 근데 막대 질량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럼 막대가 받는 중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막대가 받는 힘은 몇 개가 있을까? 막대가 받는 힘. 일단 여기 M자리 매달아놨으니까 중력 때문에 이 막대기를 아래쪽으로 M지만큼 당기겠죠, 그죠? 또 요 줄이 얘를 잡고 있으니까 줄이 A에 작용하는 장력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뭐라고? 맞아. 나 벽과 이 막대 사이에 손가락이 껴있어. 딱 봐도 아프잖아, 그지? 그럼 뭔가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야. 벽이 누구를? 막대를 미는 힘이 있을 거라고. 맞죠? 이거 말고 또 있어, 없어? 없어. 모든 마찰 얘기 안 나왔지?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요거 다 더한 게 얼마라고? 0이라고. 그래서 막대가 정지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가 세타니까 요 장력 TA를 벡터분해하면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세타니까 요거 뭐예요? TA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거랑 뭐가 같아야 돼? 수평으로 R자리 0이니까 n-TA 사인 세타가 합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크냐? TA가 크냐? n이 크냐? 이거 딱 보면 사인은 1보다 항상 작잖아. 그럼 누가 커요? TA가 n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이 많네요. A 장력의 크기는 장력 구하래네. 그럼 뭘 갖고? 수직 갖고. 이건 수평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직 갖고 얘기해보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수직은 T A 코사인 세타가 mg랑 같으면 되겠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장력의 크기는 TA는 코사인 세타분의 mg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장력거란 얘기죠. 장력 T 구합시다. T 장력 구해야 되는데 TA가 이거잖아. 뭐야? 응? A의 장력극은 B가 A의 작용 A가 뭐지? B가 막대기가 B잖아.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n 구하라는 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뭘 구하라고? 벽이 B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것 같아. 우리 지금 작용은 구했는데 지금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벽이 B에 작용하는 힘, 뭐 이거 N을 구하는 얘기인 것 같아 문제상. 오케이? 자, N은 구하면 N은 뭐가 되는 거예요? N은 T A 사인 세타죠? 근데 T A가 뭐였어요? 저거니까 코사인 세타 mg 사인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죠? mg 탄젠트 세타. 표현 자체가 잘못 나온 것 같아. 말 자체가. 뭐래? 자, 그래서 6번은 저렇게 해결해 버립시다. 의미 두지 말자고. 자, 7번 갈게요. 7번. 그림은 경사각이 30도인 빗면에 놓인 진약 M인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하실 때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맞는 거 고르래요. 자, 해봅시다. 7번. 자, 경사각이 30도인 경사각이 있는데 여기에 공을 놨고 이 공에 무슨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다? F가 작용하고 있다. 자, 공이 받는 힘 저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수직 강력 있을 거고요. N 또 뭐 있어요? 중력 있겠죠? 얘 좀 더 크게 그려야겠다. 자, 그래서 저 4개, 3개를 다 더한 게 얼마? 0. 그러니까 정지하겠죠. 요것도 이거는 그냥 바로 보인다. F랑 mg가 직각이죠. 그럼 바로 보이겠네요. F하고 mg 합한 게 뭐랑 같아야 된다고? 수직 강력이랑 같아야겠네. 그죠? 예, 저기가 저거니까 어디가 세타냐? 야, 어디가 30도냐?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인 거고. 왜 안 보이냐?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고 90 마이너스 세타면 여기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냐? 안 보여. 여기가 30도니까 바로 쓸 수 있겠네요. 코사인 30도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30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n분의 mg가 되는 거고, 사인 30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분의 이거죠. 그럼 n분의 f가 되는 건가요? 맞죠? 그럼 n은 얼마예요? n은 수직항력은 얼마냐고?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mg가 되는 거죠. 그럼 루트 3분의 2 mg 맞아. 그 다음에 f는 얼마야? f는 n 사인 30이니까 n이 이거잖아. 사인 30이 2분의 1이고 계산하면 루트 3분의 1 mg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니은도 맞네요. 그죠? 디귿 F는 0일 때와 F를 지금의 2배 할 때, 야씨, 가속도를 구하려네. 이게 귀찮네. 자, 일단 F가 0일 때, 디귿 F가 0일 때 가속도 해볼게요. F가 0일 때는 뭐가 R자입니까? 어쨌든 제 움직이는 건 이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죠. 그럼 빗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 있어? mg 사인 세타뿐이 없단 말이야. 맞죠? 그럼 F가 0일 때는 뭐가? mg 사인 32 ma예요. 그래서 a가 얼마가 나온다고? 2분의 1 g가 나오겠네요. F가 0일 때. 맞죠? 그런데 F가 지금의 2배래. 와씨. F가 지금의 2배면 EF일 때야. EF니까 얼마예요? 루트 3분의 2mg일 때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것도 뭐만 따지면 돼요? 수평 방향만 따지면 되겠죠? 그럼 뭐라 쓸 수 있어요?
루트 3분의 2가 mg 사인보다는 어떻다는 얘기가 크겠죠? 그럼 뭐로써 루트 3분의 2 mg 마이너스 얘를 뺐다 분할 거예요. 샥 이렇게 하면 F의 뭔 성분이야? 코사인 32 그치? 빗면 윗방향으로 작용할 거라고. 여기다 코사인 30을 곱해야겠지? 코사인 30 그거 얼마냐 이거? 얘가 2분의 루트 3이지. 그 mg 이게 더 크네. 빼기 mg 사인 요게 ma 이게 빗면 윗방향의 힘 빗면 아랫방향의 힘 맞아. 그리고 얼마예요? 이게 2분의 루트 3이고 이렇게 하니까 날라가네? mc고 이게 얼마? 2분의 mc지 하면 2분의 mc 나오죠. 2분의 mc가 ma니까 a 다시가 얼마예요? 2분의 1 g죠. 방향만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얘는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것 뿐이지 크기는 똑같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라는 말이 맞네요. 예, 이것이 좀 귀찮은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7번 해결했고요. 자, 이번 단어는 뭔 단어냐? 힘의 평형과 안정성을 다루는 돌림힘 단원이에요. 돌림힘. 내용은 많지 않은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단원이 된다라는 거 잘 들으시고요. 뭐라고? 뭐 아까도 숙제했어? 어? 숙제 하라 그랬어? 요거? 이거? 오케이. 아 이건 영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건 좀 이따 하자. 이거 영상을 못 찍으니까 자료 어떻게 줘? 사기 초에 자만 척 녹화하고 있네. 자, 갈까요? 자, 이번엔 뭐 진도 좀 나가고. 자, 돌림힘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돌림힘 설명하기 전에 힘부터 얘기하고 가야죠. 자, 힘. 우리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힘이에요. 여러분들 물리가 뭐 하는 학문이죠? 물리가 뭐 하는 학문이에요? 물리의 역학도 있고요. 전자기학도 있고요. 파동도 있고 그런 건데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리는 뭐 하는 학문일까요? 물리라는 게. 한자로 얘기하면 물권할 때 물이에요. 만물 이런 뜻이거든요. 리할 때 그 리는 이치할 때 그 리자거든요. 만물의 이치 곧 자연 현상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힘을 받아서 제가 어디로 날아갈 거고 제가 얼마 있으면 제가 어디 가 있고 이런 거 따지는 거라고. 왜 바람이 불지? 왜 돌멩이가 날아가지? 왜 날아가는데 그것뿐이 안 날아가지? 등등등 이런 거 다 따지는 거야.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게 뭐예요? 얘가 도대체 일정 시간 후에 어디에 가 있을지 얼마의 속도를 가질지 이런 거 따지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거 따지려면 일단 뭐? 힘을 알아야 돼. 그래서 물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힘이에요. 전자기도 마찬가지고 파동도 마찬가지야.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힘을 봐서 얘가 어디에 가 있지 이걸 다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진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힘. 정의가 뭐라고? 모양 바꾸는 것도 힘 맞아요. 근데 그건 재미없으니까 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힘이라고. 이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값을 두 글자로 여러분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값 뭐예요? 속도입니다.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 뭐라고? 속도라고. 그럼 쉽게 얘기하면 힘은 뭔 변화? 속도 변화를 일으키는 게 힘입니다.
속도 변화를 일으키니까 그 뭐가 존재해? 가속도가 존재해. 그래서 F는 ma라는 식을 써서 가속도가 얼마인지 찾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그럼 얘가 어디가 있는지를 다 따질 수 있단 말이야. 돌림은 뭘까요? 돌리는 힘이에요. 기호는 줬다고 쓰고 그리스 문자 타우라고 있죠. 타우. 얘는 돌리는 힘이야. 그러면 뭔 상태를 변화시키는 걸까? 돌린다고. 무슨 운동이야? 회전 운동이야. 여기다 회전이라는 말만 붙이면 된다니까. 회전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자, 이거는 나중에 배우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힘은 결국 병진 운동의 핵심이에요. 병진 운동 발음 잘해야 돼. 병진이 아니고요. 병진 운동이라는 건 질량 중심의 위치가 바뀌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얘는 돌리면은 뭐의 운동? 회전 운동의 중요한 개념이야.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회전 제자리에서 돌 수 있잖아. 질량 중심은 안 바뀌어. 그런데 얘도 돌리고 있으니까 운동하는 건 맞잖아, 그치? 우리 회전 운동 거의 안 배웠어요. 배울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된 배움은 이거 대학교 들어가서 배우게 돼요. 제대로 된 거. 둘이 합쳐요. 바퀴 굴러가는 거 돌면서 질량 중에 바뀌잖아. 둘이 합쳐야 되거든. 어려워요, 이거. 네, 그런 건 어렵습니다. 나중에 배우시면 되는데 쉽지는 않다는 거. 자, 그거는 그래서 병진 운동을 일으키는 질량 중심의 위치가 바뀌는 건 힘 때문이네. 그럼 회전 운동, 질량 중심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데 뭔가 돌아간다. 뭐 때문이다? 돌림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힘 가지고 나오는 식이 F는 M, A라는 식 배우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식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그냥 보고 그렇구나 끝. 더 이상 알지 마세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타우는 I 알파라는 식이 있어요. 타우는 돌림이고요. I 여러분 질량 M이 뭐였죠? M이 질량이었죠. 질량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관성의 크기라 그랬잖아요. 그치? 요거는 뭐냐? 회전 운동을 방해하는 정도예요. 요거를 관성 모멘트, 다른 말로 관성 능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런 게 있어. 알파는 가속도. 돌아가는 놈의 가속도야. 회전 운동을 하는데 얘가 등속으로 회전할 수 있지만 빨라지면 회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회전 운동의 가속도를 뭐라 부른다? 가속도라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원운동하면서 살짝 배우긴 하는데 가속도는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안 배웁니다.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전 운동을 배우면 병진 운동에서 나왔던 식, 그리고 역학하면서 나왔던 식들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게 하나 더 나와요. 회전 운동.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바퀴가 굴러가는다. 분림 운동은 또 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복잡해져요. 그럼 나중에 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이런 거 몰라도 되고 뭐 돌림이 뭐 하는 거다? 회전을 시키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떠한 막대기를 돌릴 거예요. 자, 이런 막대기인데 여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시다. 얘를 내가 이렇게 힘을 줘서 얘를 돌릴 거예요. 여기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를 축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자. 축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문을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가까운 곳을 똑같은 힘으로 돌릴 때나 먼 곳을 똑같은 힘으로 돌릴 때 어떤 게 더 잘 돌아가요? 그건 경험상 알잖아. 축으로부터 고정된 위치로부터 먼 곳에 있을 때 똑같은 힘으로 밀을 때 어떻게 된다고? 잘 들어가죠. 그럼 이 뭐랑 비례한다고? 회전 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고. 당연히 힘의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어떻게 될 거야? 잘 돌아가겠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방향인데 내가 힘을 이렇게 줄 거야. 이제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죠? 그러면 날아갈 때는 0인 거고 수직할 때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에요? 날아갈 때 0, 수직할 때 최대. 그럼 사인이냐고 코사인이냐고? 아이씨.
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이냐요? 이게 아닐까요? 왜 대물어? 네가 얘기해지. 왜 나한테 다시 대고 있냐고. 그래서 돌리면 시계 타우는 R 곱하기 F로 구해요. 벡터입니다. 그런데 샤 벡터 빼버리면 R F 사인 세타. 그래서 사인이 왜 붙는 거다? 날아날 때는 돌림힘이 없는 거고 수직할 때 최대니까 사인이 붙은 거예요. 자, 이렇다. 이 돌림힘도 벡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리면 얘는 이 막대기는 무슨 방향으로 돌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근데 벡터 방향이 어디냐? 반시계예요. 이건 벡터 방향이 아니에요. 반시계라는 얘기는 시시각각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반시계를 나타내는 벡터는 오른손 갖고 나타내요.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반시계를 잡아주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벡터 방향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몰라도 돼요. 지금은. 여러분 이거 학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돌림 평형 뭐 이런 거 쓰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 더해서 여기다 이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반시계 방향의 벡터 방향 이거예요. 반시계로 도는 게 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 오른손 갖고 다 잡는 거거든요. 자, 시계 방향 어떻게 됩니까? 시계로 잡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방향. 벡터의 방향은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돌림힘은 저거다. 그러니까 돌림힘 방향은 오른손 가지고 회전 방향으로 감아줬을 때 엄지손가락이 나타나는 게 벡터 방향인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수능에서도 그렇게 안 나와요. 벡터 방향 따지는 게 그냥 1도 안 나오니까 그냥 벡터 방향은 그건데 그냥 시계 또는 반시계를 얘기해도 지금은 그냥 무방하다라는 거. 어렵게 가지 말자고 쉽게 가자고. 저 방향 나오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애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돌림힘 평형은 그겁니다. 개념은 다 했어요. 개념은 다 했거든요. 자, 도구 하나 해드릴게요. 도구. 첫 번째 지뢰를 해볼게요. 지뢰. 지뢰요. 그거 네가 얘기하는 건 무기고 난 도구를 얘기했다니까 너는 지뢰 때 원리 지뢰 그 발목 지뢰 그거 말고 너 밀떡이냐? 어? 대전차 지뢰 이런 거 말고 그거는 도구가 아니고 그거는 무기고. 자, 지뢰 3녀석. 자, 물체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받치고 여기서 슉 힘을 줘요. 여기를 뭐라 부른다? 작용점. 물체가 들어올려지고 있잖아. 여기서 지렛대를 떠받치고 있잖아. 받침점. 여기서 누르고 있잖아. 힘점이라 불러요. 지뢰는 일단 어디가 받침점이고 어디가 작용점이고 어디가 힘점이고 찾을 줄 알아야 돼. 영작기 입수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중요해요. 물리투에서는 잘 안 건드리는데 수능에서 이런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영작기 입수는 되게 중요하다고. 자, 이게 지뢰예요. 여러분 이 지렛대 원리가 뭐죠? 이 지렛대 원리를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물체가 있고요. 물체의 무게가 질량이 M이라고 합시다. 내가 얘를 F의 힘으로 들고 있고요.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거리를 A,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거리를 B라고 할게요. 자, 내가 F로 눌러서 저거를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매우 천천히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 F가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최소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죠? 매우 천천히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가속도 따위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럼 R자힘도 여기고 R자 돌림힘도 여기다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맞아?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를 돌림힘 평형 갖고 한번 해볼게요. 돌림힘 평형 가지고 해보면 이 막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여기를 축으로 잡아야 되니까 돌림힘 평형을 쓸 때는 뭘 잡아야 된다? 어디가 회전 축인지를 잡아야 돼. 그런데 축은 어디를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 데나 잡아도 결과적으로 다 똑같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어디를 잡아요? 돌아가는
돌아가는 중심을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여기를 잡고 싶잖아요. 그렇지? 돌아가니 여기 기준 돌아가니까 저는 이 끝을 잡고 싶어요. 괜찮아요. 난 이 끝 괜찮다고. 단 축의 위치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요 R 값이 달라져요. 이 R이 보니까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되니까. 그리고 축이 달라지게 되면 그 물체를 회전시키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거를 꼼꼼하게 잘 따져야 되고요. 축을 잘 잡으시면 문제가 되게 편해져요. 축은 어디로 잡는 게 편하다? 뭔가 그 축에 힘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점. 거기를 잡아버리면 축로부터의 거리가 0이 되겠지. 그럼 돌림 힘이 몇 개 안 나온단 말이야. 자, 내가 이거 F라는 거 알고 지구가 1 땡기는 게 mg라는 거 알아. 근데 축이 얘를 떠받치는 힘이 지금은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지 알잖아. 그치? 그럼 여기를 축을 잡아버리면 편한 거야.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힘, 이 받침점이 얘를 떠받치는 힘, 걔가 만드는 돌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편하다. 축을 어디로 잡는다고? 여기선 받침점으로 잡는 게 편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될 게 축을 무조건 회전축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 어디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 축을 잘 잡으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거. 자, 해볼까요? 요 mg가 만드는 돌림 힘은 이 막대기를 무슨 방향으로 돌릴까요? 여기를 축으로 잡았으니까 mg는 촥 눌러주면 얘를 이렇게 돌릴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하겠죠? 시계 반시계가 헷갈리면 어떻게? 요 F는 누르니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뭐? 시계 방향. 그럼 요 mg가 만드는 돌림힘하고 F가 만드는 돌림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단이 같고 해서 0. 그래서 회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식세자료. mg 곱하기 a는 빼기 F 곱하기 B는 양. 돌림인 평형식 쓴 거예요. 얘가 만든 돌림인과 얘가 만든 돌림의 크기가 같다. 그럼 F는 뭐가 돼? B분의 A 곱하기 mg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B분의 A만큼의 힘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거야. B가 더 크니까. 맞죠? 그래서 작은 힘으로 쟤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돌림인 평형 가지고 지금 한 거고요. 이거 2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2의 원리 가지고. 자, 2의 원리 먼저 설명할게요. 2의 원리.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1에는 이득이 없다. 이게 1의 원리. 어떤 도구를 써도 일 자체에는 이득이 있다 없다? 없다. 도구는 왜 써? 저 나쁜 도구도 있어, 엄마. 그냥 드는데 뭔가 줄을 주면서 들면 손가락 더 아파. 줄의 일의 이득은 없는데 힘의 이득 또는 거리의 이득을 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어떻게 구해요?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구하죠. 그 둘이 곱한 값은 변화가 없어. 근데 힘이 작아져. 대신 거리는 늘어나요. 어쩔 수 없어. 힘이 곧 일이 곧 에너지거든. 에너지 이득이 생기는 거. 야 그럼 그 도구 만들기만 해. 내가 팔아줄게. 에너지 개많이 이득 생기면 좋잖아. 10의 에너지를 가지고 100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와 돈벌이 장난 아니야. 만들어내기만 하라고 내가 그 다음 팔아줄게. 응?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1의 원리 갖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얘가 샥 이만큼 이동해 갔다라고 할게요. 저 표현되어 있는 거. 여기 있던 거 이렇게 했다고 빨갛게 이렇게 눌렀대. 요 거리를 S, 요 높이를 H라고 해볼게. 그럼 뭐가 여기서 하는 일이나 여기서 하는 일. 내가 지렛대를 누르는 일이나 지렛대가 물체를 들어 올린 일이나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어떻게 돼? F 곱하기 S 하고 mg 곱하기 뭐하고 h하고 같아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삼각형 이거 봐. 요거 막곡지각이죠. 요 두 개가 무슨 꼴이라고? 단lum이죠.
그럼 H하고 S 대신에 A하고 B를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됐죠? 그럼 뭐라고 써요? F 곱하기 B는 mg 곱하기 A. F는 얼마 남아? B분의 A 곱하기 mg. 그래서 1의 원리를 사용하든 돌리는 평형을 쓰든 식은 어떻게?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 맞아. 힘의 이득을 얻으면 그만큼 작은 힘으로 많이 눌렀잖아. 뭐에 손해를 본다? 거리에 손해를 본다. 맞아. 보통 도구는 힘의 이득을 얻으려고 써요. 근데 거꾸로 힘은 손해를 보지만 거리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뭘까? 낚싯대예요. 여러분 낚시하시는 분들 맨날 붕어 요만한 거 잡으면서 와씨 끌려갈 뻔했다. 응? 와씨 너무 힘들었다. 야 붕어랑 내가 1대1로 줄다리 얘기하면 내가 끌려가냐? 아니 붕어 새끼는 물속에다 퍼덕퍼덕 대고 있고 나는 땅에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끌려가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 근데 낚싯대는 요만큼만 제껴도 이만큼을 땡겨오는 거리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은 무진장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붕어 땅한테 딸려갔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 힘들어. 묵직. 그러니까 맛이지. 낚시하는 맛이. 그냥 붕어 툭툭툭툭툭 잡았는데 끝. 맛이 없어. 손맛 이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뭐 이런 느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도구는 저렇다라는 거고요. 이 지뢰가 세 종류가 있어요. 지뢰가 세 종류. 자, 일종지뢰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지뢰. 우리 좀 전에 한 게 일종지뢰. 자, 요게 일종지뢰. 일반적인 거예요. 이종지뢰는 뭐가 달라지는지 보세요. 일종하고 이종지뢰는 자, 받침점이 여기 있어요. 물체가 여기 있고 얘를 이렇게 들어요. 요 값이 뭐였다고요? 보통 A라고 나요. 요 값이 뭐라고? 보통 B라고 논다고. 받침점에서 작용점,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거든요. 자 그럼 마찬가지 받침점에서 작용점 요게 A예요. B는 뭐예요? 받침점에서 힘점이니까 이게 B예요. 맞아요? 그럼 뭐 일종 지뢰하고 뭐가 다르죠? 똑같은 지뢰대라도 힘의 이득을 더 크게 볼 수 있잖아요. 받침점 이 끝으로 빼니까 요만큼이 B였는데 이만큼이 B가 된 거잖아. 힘의 이득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종질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손톱. 끄대고 난리. 손톱깎이 맞아요. 손톱깎이가 보통 이종지뢰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어디가? 여기가 힘점이고 여기가 작용점이고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따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병따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대충 그리자고. 이렇게 어디서 받치고 있어? 으쌰. 여기서 받치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어디서 따? 여기서 따고 있잖아. 그치? 떡하니 여기서 따지잖아. 이게 작용점이야. 여기서 땡기고 여기가 힘점이라고. 대표적인 몇 종? 이종지뢰가 보다 병따개다. 오케이. 3종지뢰는 뭔가 딱 보는 순간 빡쳐. 샥. 아니 씨 누가 지렛대를 줬다고 써. 그럼 어떻게 돼? 네. 얘 이만큼 들어올리면 나는 요만큼 돌리는데 물체가 이만큼 올라가잖아. 그치? 딱 봐도 이건 힘이 더 들잖아. 거리의 이득을 보기 위해 쓰는 거예요. 거리의 이득을 보면 3종지뢰는 뭘 손해를 봐? 힘은 손해를 보지. 이 대표적인 게 니들 맨날 쓰는 거. 젓가락.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젓가락은 힘 손해봐요. 젓가락을 가지고 이만한 물체를 들 거야. 이 무게를. 생각보다 와이씨 개 힘들어요. 그냥 들어.
별로 안 힘들어. 젓가락 가지고 얘 좀 들어봐. 고기 입담하는 거 젓가락을 들 거야. 와이씨. 찍는 거 말고 찍는 거 반칙이야. 젓가락으로 듣는 거 힘들다고. 그래서 젓가락은 용도가 힘의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거리의 이득을 보는 거야. 근육이 아주 조금만 움직였는데 얘가 많이 움직여지게끔 되는 거거든요. 근육은 보통 우리 근육이 뭐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해요. 근데 보통 우리 대부분의 근육은 대부분의 얘기 그렇긴 한데 3종 기능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근육이 막 이만큼 움직일 수는 없잖아. 징그럽겠다 씨. 근육은 살짝만 움직이는데 더 많은 내가 이만큼 들어 올렸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 올렸는데 근육이 그만큼 움직여?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아니잖아. 살짝만 움직이는데 얘 당겨진다고. 맞죠? 그래서 3종질의 개념이라고 보통. 그래서 힘의 손해를 본다 느낌이 있으면 뭐라고? 거리 이득을 보는 3종질해가 된다. 대표적인 예가 또 뭐가 있냐면 핀셋. 머리 비교할 때 딱 찍는 거 있잖아. 조그만 거고 핀셋. 핀셋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쪽집게? 여기가 받침점이고 여기가 힘점이고 여기가 작용점이에요. 여기를 누르잖아. 그치? 조금만 눌러도 많이 움직인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3종 질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마디만 하면 끝이에요. 정적 평형.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여태껏 물리 문제를 풀 때 물체의 크기는 다 무시했어요. 페이지 몇 쪽이냐면 정적 평형이 29쪽에 29쪽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학적 평형, 정적 평형 얘기하는데 우리 여태껏 물리 문제를 풀 때 물체의 크기 다 무시했다고. 그럼 물체가 크기가 없어. 그럼 물체는 회전을 해? 안 해? 안 해. 근데 인저 기다란 막대기가 나올 거라고. 그 막대기에 물체가 여러 개 얹어져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럼 막대기는 정적 평형 상태라고. 곧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요. 힘의 평형 상태인 거고요.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 돌린 힘도 평형 상태를 가진 거라.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고 회전하지도 않는다. 그걸 뭐라 본다? 정적 평형이라 본다. 그래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돌림 힘도 0이야겠구나 정되고 있으면 그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굳이 얘기하면 R자 힘이 얼마다? 0이다. 시그마 모든 힘을 다 더했더니 요거는 뭐라고? 시그마 R자 돌림힘 타워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힘의 평형, 돌림힘 평형. 그래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뭐 한다고? R자 힘도 0이고 R자 돌림도 0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페이지 32쪽을 가면 뭐게 나오냐? 무게중심이 나와요. 질량중심, 무게중심 똑같은 말인데 이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 이건 되게 쉬워요. 나중에 배우세요.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X축 방향의 질량중심 구하는 거고 Y축 방향 질량중심 구하고 실제 입체적인 물체는 Z축 방향 질량중심 구해야 돼.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이건 어떻게 구하냐? 모든 질점들이 있을 거예요. 질점들 하나하나는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돌림 평형을 써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질량중심점 하나에 모두 몰려있다고 생각하면 걔는 회전을 해야 돼? 안 한다. 그렇게 찾는 거거든요.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모든 질점의 위치를 다 더해요. 아니지. 모든 질량 중심이니까 위치가 나와야 되는 건지 질점. 오케이. 모든 질량을 다 더합니다. 각각의 질점들을. 그리고 각각의 질점들의 질량 중심의 위치를 곱한 다음에 더해요. 이게 뭐라고? 질량 중심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하나의 그 점이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물체에 희한하게 생긴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판때기. 뭐 입체적으로 그리기 너무 힘드니까 이러한 모양을 가진 얇은 판이에요. 얘의 질량 중심점을 찾고 싶어. 얇은 판때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게 손실 방법이 있어요. 실에 매달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직선 이어가지고 직선 만나는 거예요. 네, 2번 매달면 돼. 왜 그러죠? 얘를 이렇게 매달았어. 실에.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딱 정지해 있으면 얘가 질량 중심이 만약에 이 라인 선상 벗어나 있다. 그럼 이 모든 질량을 하나로 치고 여기 있거든? 그럼 중력이 여기 작용한다는 얘기야. 그럼 중력은 여기 작용하고 장력은 여기 작용하고 있잖아. 그럼 이 상태가 유지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내려온다고. 결국은 뭐가 된다고? 질량 중심이 저 줄 라인에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줄 매달아놓고 라인 하나 그어. 다른 점을 또 매달아. 그래놓고 또 몰고 라인을 그어. 수직이 되게. 그치? 그리고 만나는 점이 있잖아. 거기가 뭐가 된다고? 질량 중심점이 돼. 당연한 거야 저거는. 똑바로 매달아놨는데 그 매달 선상에서 질량 중심이 벗어났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질량 중심이 이 선상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야 알짜 돌림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질량 중심은 그거다라는 거. 나중에 수학 시간에 많이 하는데 그럼 그때 가서 하시고요. 자, 페이지 34쪽을 가시면 뭐가 나온다? 구조물의 안정성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구조물이 안정화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일단 필요해요. 일단 받치고 있는 밑에 밑면적이 넓어야 돼, 좁아야 돼.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서고 있는데 발이 개 조그만. 그럼 똑바로 서 있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래서 면적이 되게 커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발폭을 좁게 서 있는 것보다 발폭을 넓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치고 있는 면적이 어떻게 된다? 넓어야 된다. 그리고 이 면적 안에 밑면적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질량 중심이 들어있어야겠지? 질량 중심 밑면적을 벗어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된다고? 회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들 그 기울어진 탑 뭐야? 피사. 그건 왜 그러고 있어? 기울어지긴 했는데 그 사탑의 중심, 질량 중심이 밑면적을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안정적이다. 또 하나 더. 질량 중심이 높은 게 안정적이에요? 낮은 게 안정적이에요? 낮은 게 안정적이죠? 여러분 서로 밀라고 한단 말이야. 쓰러뜨리면 이긴다? 그럼 다들 알아서 자세를 낮춰요. 왜? 안 자빠지려고, 이기려고. 거의 본능적이잖아. 그래서 질량 중심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질량 중심이 낮을수록 밑면적이 넓을수록 안정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거. 오케이. 여러분 질량 중심이 낮잖아요. 자 이런 거. 자 이런 놈이 있어. 질량 중심 딱 가운데겠지? 얘를 기울여요. 얘를 기울여도 와 질량 이 밑면적을 이 질량 중심이 벗어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쟤 말고 쟤를 세워요. 똑같은 문제인데 얘를 세운다고. 똑같이 얘를 세워. 이렇게 세워. 질량 중심이 여기 있잖아. 얘가 어떻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 밑면적을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빠지기 쉬운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얘를 살짝 기울였다 이렇게 기운다 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질량 중심이 어떻게 될까요? 살짝 기울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살짝 올라가죠. 올라갔던 건데 여기 이 라인에 섰을 때가 제일 높이 올라간 거고 이걸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질량 중심이 낮아지면서 그냥 자빠지는 거야. 근데 이걸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질량 중심이 위쪽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래 내려오겠죠. 원상복귀. 오뚜기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지지. 질량 중심이 개 밑에 있어. 기울도 해도 질량 중심이 올라갔던 게 다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지금 질량 중심을 향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뚜기는 자빠진다 안 자빠진다? 안 자빠진다라는 거.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설명은 다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아까 하던 거 하고 뒤에 있는 문제 조금 풀어드릴게요. 여기 문제가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어서 자 잠시 쉬겠습니다. 지금 33분 43분에 시작할게요.